한 남성이 테이블 위 과일을 맛있게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중년 여성, 이 불쾌한 듯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며칠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까지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문 뒤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여성. 아무런 중재도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인데요. 과연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이고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한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연자분은 40대 남성이고 5년 정도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그 여성과 만나서 현재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먼 돈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좀 외곽 쪽에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장모가 이게 좀 탐탁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뭐 대놓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저축 좀 많이 그래 해놓지 않아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딸이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의 아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사나 변호사도 소개받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랍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들도 태어나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는 사위로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가 사위한테 아유 우리 딸 너 아니었으면 의사 소개받을 뻔했는데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1년 전에 좀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인 어른이 교통사고로 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그 이후로 이제 아내가 엄마까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된다. 당분간 엄마를 좀 모시고 살자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제보자도 당연히 찬성을 하면서 장모님과의 한 집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장모님이 사위랑 같이 사는 게 편안해지니까 도리어 사위인 제보자를 눈치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제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을 집어 먹었는데 장모가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옆에 어른이 있는데 먼저 권하지도 않나 이렇게 좀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도 제보자가 전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 늦잠을 자는 일이 있었는데 장모가 주말마다 늘 이런 식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나 이러면서 좀 눈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저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제보자가 회사에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이제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이제 밀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가서도 굉장히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한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나랑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동료가 있어서 그 친구랑 창업이 하고 싶다. 그럼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갑자기 이제 장모님이 아니 자네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데 회사 나올 생각하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고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왜 장인모까지 이걸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도 이제 장모는 제보자를 볼 때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고 재정적인 부분을 간섭하기 시작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저러면 그 아내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우리 지민 씨 좀 그만 좀 구박해 엄마 이러는데. 그게 이제 중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불평을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모르고 하는 거다. 뭐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냥 변명을 하고 둘러댔다라고 합니다. 근데 급기야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요? 비교라 하죠. 어느 날 내 친구 사위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네 때문에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위 입장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결국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 또 지금 회사에서도 갈등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럼 퇴사해라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아내 말대로 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도 이 남편을 뭐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둘만 뭐 외치려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남편분이 도대체 두 사람이 어딜 다니나 싶어서 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뒷담화 했던 게 이게 녹음이 됐던 겁니다. 장모가 하는 말이 그 방 안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얼굴 보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이혼을 해라. 이혼하면 그 한 번만 지원금 나오니까 그게 훨씬 낫다. 너 좀 나이도 젊고 새 출발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쫓아가서 도대체 왜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좀 따졌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보자 이 사위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왔는데 뭐 같이 살던 뭐 침대 프레임 뭐 예를 들면 식파, 전자레인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갔어요. 이게 그냥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이렇게 나갈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어요, 진짜로. 갑자기 말도 없이 애도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제보자는 결국 나랑 장모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장모님을 선택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양육권이랑 위자료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장모와 함께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근데 와우. 이때 뭐 함께 혼수로 가져온 물품부터 뭐 남편이 산 가구까지 모두 챙겨서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던 건데요. 와우. 현재 제보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아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너무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모의, 아내와 장모의. 자, 그런데 아이까지 데려간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하십니다. 일단 저거는 동거 의무를 직접적으로 져버린 거고요.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공동 양육권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가지고 가면 아이에 대한 약취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별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지금 아내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 모의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싫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아하. 그것까지 더해져서 이미 이 제보자분이 충분히 지금 뭐 이혼의 승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서 있고 아들에 관해서는 이 양육권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도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신 사연만으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뭐 제기해서 하는데 뭐 아내나 장모 측에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양육권 부분이 실제로는 양육을 실제로 같이 있는 뭐 한 부모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엄마랑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지만 아버지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뭐 이 가정은 일단 갈등 요소가 확실히 두 개가 있었죠. 일단 장모님이랑 사위랑 같이 24시간을 살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위의 퇴사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뭐 경제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차차고라도 지금 사실은 이 장모님과 아내가 쌍방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서로 의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장모님이 이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외로움을 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딸을 통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같고 딸의 감정이 내 감정이다라는 감정 융합 상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엄마를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엄마를 혼자서 버리면 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는 딸의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럼 딸들은 남편을 꼭 선택을 해서 자기 아이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혼란으로 이렇게 평생 산 엄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 선택하신 거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혜영님, 이혼하고 위자료 꼭 받으세요라고 하셨고요. 기가로님은 아이가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